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박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로 갑니다. 네네. 예,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많은 분들과 만나서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다면서요. 네, 이번 주 하나대투 증권 본사, 여의도 본사 3층에서요, 1시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300석 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까? 종목을 피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얘기 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네, ECB가 내년 9월까지는 최소한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보다도 양적 완화가 일찍 끝나거나 혹은 매입 규모가 600억 유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투약이 중단됐다면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나쁜 일인가요? 당연히 왜 투약이 중단되는지 그 사유가 중요하겠죠. 병이 다 나아서 중단됐다면 호재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부득이 중단됐다면 더욱 상실감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유럽 시장에서는 ECB의 금융정책 회의가 있었죠. 이미 주초에 이번 주 ECB 회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는 물론이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시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딱히 정책이 바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살짝 이상한 느낌을 주는 발언이 하나 눈에 띕니다. 오늘 드라기 총재는 본격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기 총재가 뜬금없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양적 완화인데 말이죠. 물론 조기 종료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만약 조기 종료의 이유가 유럽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동성의 공급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라면 당연히 축하를 해줘도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중단된다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겨우 한 달에 접어든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드라기 총재가 오늘 새벽 뜬금없이 말을 한 이유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ECB가 매수할 수 있는 채권의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유럽은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독일의 국채 수익률은 단기물 위주로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수가 강행되면서 주요국들의 채권 금리는 속속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유럽의 재정 위기국 때 문제국 중에 하나였던 스페인마저 단기물이 한때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는 등 유럽의 채권 금리는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CB가 국채 매입의 한계치로 제시한 것이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보다 높은 수익률의 국채라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국채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무한대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0.2% 이하인 채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경제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야만 하는 독일만 놓고 본다면 현재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무려 4분의 1 이상이 이미 마이너스 2%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건에 부합되는 채권이 시장에서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단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양적 완화의 지속성 여부가 시장의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비율을 무시하고 계속 다른 나라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양적 완화를 내년 9월까지 지속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대로 독일에서 매수 가능한 국채가 씨가 마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언제나 이벤트에 선행합니다. 유럽 경기가 아직은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가장 역동적인 흐름을 보였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연초 대비 26% 정도 상승을 했지만 독일도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 전후의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얼마 전 IMF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2%에서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건 역시 내년까지 양적 완화가 연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추정치입니다. 결국 ECB가 경기 호전의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된다면 혹은 조기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매수할 국채가 소진되어서 약속했던 600억 유로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면 이미 선 반영되었던 부분은 가차없이 내어놓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는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의 조합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전된다면 마이너스 금리는 언제든 탈피는 가능합니다. 당분간 독일 국채 수익률의 추이 그리고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전망에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